안녕하세요. 일단 임관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꽤 옛날이지만 2023년에 처음으로 코로나 끝나고 계산해서 합동 임관식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막 2박 3일 동안 임관식을 하면서 힘든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특정 학군단에 임관식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멋진 선배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배들한테 온나라에 검색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봐라. 저는 이제 선배가 되니까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제 인스타 아이디를 주고 오기도 하고 했었지만 후배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문득 영상으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조금이라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학군단 후배님들을 위한 영상이고 사실 육사3사는 제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도 하고 사실 소규모일수록 그런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전국에 계신 학군단 후보생분들이 꼭 OBC 입교를 앞두고 잘 됐으면 잘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OBC에 입교를 하게 되면 전 학군단 후보생으로서 방학 때 갔던 훈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가서도 크게 다르지 않고. 왜냐하면 가면 선배 장교들, 부사관들, 병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면 교관님 한 분, 두 분, 가까이 계신 교관님은 그 정도 계시고 대부분 다 동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터치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후보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분은 이제 소위 어엿한 소위가 됐는데 이 소위의 외적 군기나 말과 태도, 행동들을 아무도 터치하지 않으니 그렇게 크게 후보생과 다른 생활을 보내는 것 같진 않아요. 간혹 가다가 OAC 오신 데뷔 선배님들을 마주칠 때가 많은데 그때도 사실 아무도 터치하거나 인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전에 가서 된통 혼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고치고 그럴 시간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있어요. 하지만 좋은 쪽으로는 자유롭다. 다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군단 여러분들은 처음 가게 돼서 저는 북한군 전술을 처음 하게 됐는데 가게 되면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많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저 웬만큼 알고 있다 생각하고 갔는데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제가 지금도 친한 육사 여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모르는 장비, 모르는 총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거 듣고 저게 군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학군단은 모르는 게 많은 게 당연하고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까지 당연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부대에 같이 가는 친구들끼리 조별 과제를 끝날 때까지 해요. 반에서 1번이었기 때문에 앞반 친구들이랑도 조가 되고 가끔 저희 부대 친구들이랑 조가 되고 그렇게 계속 순환이 됐는데 조별 과제하는 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편한 곳이고 자유로운 곳이고 나는 성적에 크게 욕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저는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군단 후배님들이 가서 어떠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분들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상을 받고 싶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후배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훈련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라. 이 최선을 다해라는 말은 어떠한 조건을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피 탈출 훈련할 때 완전군장, 공격군장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정말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 포함해서 완전군장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때 완중군장을 맸던 제 3, 4 동기가 그때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실려갔거든요. 그 정도로 도피 탈출 훈련하는 곳은 쉽지 않은 곳이에요. 하지만 상을 받는 친구들을 보니 그때 완중군장 했던 친구들인 거예요. 사실 이 하나로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는 속담이 저는 이 경우에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상을 받고 싶다, 정말 성적을 잘 받고 싶다 하면 대부분의 훈련에 제한 없이 참여하셔라 라는 게 제 조언입니다. 그래서 OBC는 하는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야전 가기 전 마지막 방학 같은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야전만큼 야전보다 더 힘든 곳, 그래서 절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OBC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여행을 가는 거예요. OBC 장소가 이제 전라남도잖아요. 전라도를 여행할 기회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흔치 않아요. 전라도, 경상도 너무 아랫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 주말마다 여행을 다녔습니다. 담양 같은 곳이나 그런 여수 이런 곳들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저는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요. 차를 사겠다, 나는 무조건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OBC 때부터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OBC 때 사면 나가느라 이제 막 버스 예매하고 버스 막 이렇게 하고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을 통제받는 것보다 훨씬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편하고, 저녁에 잠깐 야구장을 갔었는데 친구 차 타고, 동기 차 타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차가 고민이다, 아니면 안 살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확고한 의지를 뭐 단기 하실 거면 끝까지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성향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싫은 소리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 한 번만 태워주세요, 저 이거 태워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돈을 써서 편하게 다니겠다 라는 게 저의 선택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게 출퇴근하고 이제 본가 갈 때도 편하게 다녔지만, 제 다른 여자 동기는 차를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라이프를 끝까지 이어간 것에도 존경을 표하고, 보통 저랑 다녔었는데 제가 안 될 경우에는 부사관님들께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더 편한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러한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차를 안 사시는 게 확실히 경제적 이득이죠. 네, 차를 안 사는 게 마지막에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도 사지 말걸 했지만 전 알죠, 사는 사람일걸 어떻게든.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당직하고 이럴 때 당직하는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뭐 사령님께 같이 가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대부분 사령님들이 잘 퇴근을 바로바로 못 하세요. 그럼 소위 때는 그 사령님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잠깐 자다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가는 사람이 또 당직이면 나는 또 다른 차를 구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나는 경제적인 이득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저는 차는 구매 안 하셔도 요즘에는 잘 돼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휘 실습을 일주일 동안 가게 되실 텐데, 지휘 실습 때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태도입니다. 네, 태도가 좋다 나쁘다가 첫날부터 정말 모든 부대 안에 다 퍼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태도, 야전에서는 그 태도 하나가 다거든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크게 하면 돼요. 그냥 크게. 막 충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그냥 빨리 하면 된대요. 빨리 하고 빨리 내리고 빨리 하고 빨리. 이러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태도도 그렇습니다. 전 태도도 그냥 뭐든 적극적으로 하고 뭐든 크게 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선배한테 인사를 했는데 야 그렇게 인사 안 해도 돼. 다음부터는 그렇게 인사 안 해도 되고 좀 뭐 적극적으로 안 해도 돼. 이 말이 나오면 성공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뒤에 조금 약하게 해도 쟤는 원래는 저런 성격이 아닌데 자제하는구나. 오히려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휘실수 갈 때는 그냥 패기를 보여줘라. 그냥 너가 뭐든 시켜도 다 할 수 있고 안 빼고 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시면 목소리 크게, 행동 크게 하시면 저는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향인 소극적인 사람이다. 원래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군인이잖아요. 군인인데 소극적이면 인사를 소극적으로 할 건가요? 대답을 소극적으로 할 건가요? 지휘를 소극적으로 할 건가요? 그런 성격이어도 연예인들이 정말 내향적인 사람도 연기할 때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군인도 저는 그런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소극적이고 내향적이더라도 군인으로서 생활할 때 보여줘야 될 때는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군단 여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여군이라는 말은 저도 여군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군대라는 곳은 남자가 극다수고 여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분리를 할 용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는 여군들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여군이라고 부를 만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 부소대장님이 저한테 이제 나중에 하신 말씀이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를 보시고는 가방을 들어달라고 하거나 못하겠다고 막 이럴 줄 알았대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차라리 군화를 신고 족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 거 내가 들고 들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여군들을 보는 시선이나 그런 편견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대에 여군 소위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병사들이요 다 이름만 뜨고 하면요 저보다 더 빨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찾아봐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단 하나 가져가야 될 마음가짐이 FM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FM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3개월까지는 내가 FM처럼 행동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군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주변에서 얘 잘하더라 이런 인정의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FM대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본인이 가장 힘들 거고요.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분위기를. 그래서 정말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야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이 어떻게 불리고 평가되고 할지는 정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편견이 있다면 깨부셔야죠. 저는 깨부셨습니다. 제 군생활을 대부분 보시지 못하셨을 텐데 저는 그냥 그 편견? 오케이. 깨부시자. 전 재밌었어요. 나에 대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저는 나를 너무 막 잘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못하는 것보다 못할 것 같았는데 훨씬 잘하네? 이런 소리 들으면 짜릿하잖아요? 저는 그걸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FM대로 해라. 목소리 크게 하고 1년 기수 선배한테 인사 크게 하십시오. 행동 크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어려울 수 있어도 남은 2년을 편하게 해줍니다. 동기와 교감만 있던 학군단과 OBC에서 벗어나야만 야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었고요. 소위로 임관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들 험한 길 알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험한 길 입성하게 되신 거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군인이 되셨으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고 국가에 정말 중요한 필요한 인재로서 잘 성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임관 축하드립니다. 화이팅!